근데 우리가 보통 회사 다니면서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엑셀로 뭐 데이터 만지는 이런 종류의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해볼 거는 그런 엑셀로 하는 작업들을 좀 편리하게 자동화를 해서 어, 우리가 매번 같은 작업을 하는 대신에 좀 파이썬을 이용해서 편리하게 하게 또 실수 없이 빨리빨리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또 좀 더 깊이 있는 데이터 분석이나 데이터 다루는 작업들 이런 거를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에 이제 여러 가지 패키지 또는 라이브러리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은 일종의 추가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가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판다스라는 게 있어요. 이 판다스는 뭔가 파이썬에서 표 형태의 데이터를 뭔가 다루는데 특화된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생각하면 그냥 엑셀에서 하는 거를 파이썬으로 하려면 판다스를 쓰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굉장히 많은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다스 같은 경우는 그 아나콘다로 파이썬 설치할 때도 설치가 돼 있고요. 같이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 콜랩에도 기본으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따로 설치는 하실 필요가 없고 이제 그냥 불러와서 쓰면 됩니다. 판다스를 부를 때는 임포트하고 판다스라고 하고요. 보통은 그 약칭을 PD라고 붙여줍니다. 판다스니까 PD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래서 import pandas as PD 이렇게 하면은 판다스를 PD라는 이름으로 불러오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판다스를 사용할 준비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다스에서 엑셀 파일을 열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가 판다스를 PD라는 약칭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제 PD 하면 이게 판다스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점을 찍으면 이게 이제 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판다스의 어떤 함수를 쓰는데 엑셀 파일을 읽어오는 함수는 이름 보시면 되게 직관적인 이름인데요. read 엑셀입니다. 그러니까 엑셀 파일을 읽어라 이런 뜻입니다. 또 이 read 엑셀 함수를 쓰면은 어떤 파일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엑셀 파일 이름을 써주시면 되는데 엑셀 파일 이름은 어떤 변수나 함수가 아니라 그냥 문자거든요. 이러이러한 이름이니까. 그래서 이제 문자기 때문에 따옴표를 쳐줍니다. 따옴표는 작은 따옴표도 되고 큰 따옴표도 되는데 앞뒤로 짝이 맞아야 돼요. 따옴표 사이에 들어가는 이름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어볼 데이터 파일은 car.xlsx 엑셀 파일이 끝에 붙는 이제 확장자라고 하는데 엑셀 파일은 이렇게 끝에 이렇게 붙거든요. 그래서 df는 pd.readexcel car.xlsx 이렇게 써주시면은 이 파일을 읽어서 df라는 변수에 할당을 해줍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제 에러가 날 수가 있어요. file not found라고 하면서 에러가 날 수 있는데 그렇게 에러가 나는 경우는 이 car라는 그 엑셀 파일이 없는 경우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PC에서 하실 때 그 엑셀 파일은 다운로드 폴더인데 이 주피터 노트북 돌아가는 폴더는 바탕화면에 있다던가 뭐 이렇게 서로 폴더가 안 맞거나 그러면은 파일을 못 찾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파일을 옮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일을 열어가지고 df 한 다음에 아무 말 없이 그냥 실행을 해보시면은 파일 내용의 일부를 이렇게 앞에랑 뒤에랑 보여줍니다. 중간은 이제 너무 기니까 생략을 하고 안 보여주고요. 그래서 콜랩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아이콘이 하나 생기는데 이 아이콘을 누르면은 좀 더 보기 편하게 뭐 그렇게 많이 편한 건 아닌데요. 좀 더 보기 편하게 이렇게 변환을 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냐면 여기 이제 마일리지, 모델, 프라이스, 이어, 마이카 데미지, 아달카 데미지인데 중고차 데이터예요. 그래서 중고차에 그 매물로 올라와 있는 것들을
조사해서 만든 데이터인데, 마일리지는 이제 주행거리이고, 모델은 그 K3 아니면은 아반떼 이런 종류고, 프라이스는 가격, 이어는 연식, 마이카 데미지랑 아들카 데미지는 보험 처리한 내역입니다. 그래서 뭐 꼭 우리가 이제 중고차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이런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이 데이터를 이제 엑셀에서 열어보면은 이 데이터가 이렇게 왼쪽 위에부터 빽빽하게 이렇게 차 있거든요. 그래서 파이썬에서 판다스를 이용해서 엑셀 파일을 여실 때는 이 데이터를 A1부터 이렇게 빽빽하게 채워주셔야 처리가 잘 됩니다. 그래야 첫 행을 이 컬럼 이름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잘 되고, 보통 우리가 이제 회사 같은 데서 그 업무상 데이터를 다루다 보면은 이제 보고용으로 자료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약간 이제 장식 같은 거를 해서 뭐 이렇게 중간에 띄우고 제목도 쓰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은 판다스에서 파일을 읽을 때 잘 못 읽습니다. 판다스뿐만 아니라 뭔가 데이터를 다루는 대부분의 툴들은 그렇게 장식이 되어 있으면 어디가 장식이고 어디가 실제 표인지를 구별을 못 하거든요. 사람 눈으로 봐야 구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데이터를 뭐 장식적인 요소를 뭐 제목이라든가 뭐 옆에 설명 이런 거 써놓은 거는 다 지우시고 왼쪽 위에다가 바짝 붙여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원본 데이터는 이렇게 한 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요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편집한 예쁘게 장식한 데이터를 보고용이나 뭐 회람용으로 따로 만들어 두시면은 제일 편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 엑셀 파일을 이렇게 장식적으로 이렇게 장식을 많이 해놓은 파일이 몇 년치가 이렇게 쌓이면은 나중에 그거를 자동화된 처리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왜냐하면 일일이 다 편집을 해줘야 되니까 그런 게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 나중에 되게 약간 엄두가 안 나서 계속 손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은 정리를 좀 해두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파일을 이렇게 열었는데 이거를 반대로 엑셀 파일로 다시 저장을 하고 싶다. 우리가 df라는 변수에 지금 있는데 요거를 엑셀 파일로 저장을 하고 싶으면 df 점 하시고 to 한 다음에 언더바 하고 이제 우리가 엑셀로 저장을 뭐 다른 포맷도 됩니다만 우리가 대부분 엑셀을 쓰니까 엑셀로 저장을 한다. 그럼 to 엑셀 이렇게 하고 괄호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저장하고 싶은 파일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new.xlsx 실행을 하시면은 여기 보면은 new라는 파일이 새로 생겨 있죠. 이 파일을 이제 보고 싶으면은 여기 옆에 점 3개 버튼을 누르시면은 다운로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열어보면은 원본이랑 거의 똑같겠죠. 왜냐면 원본을 열어가지고 바로 저장을 한 거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그냥 열어서 저장을 했는데 이제 요 사이에다가 이 df를 뭔가 편집하는 코드를 짜놓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 매주 그 데이터에서 어떤 작업을 해가지고 작업한 결과를 저장을 해서 누구한테 보내야 된다. 그러면 엑셀로 매번 하던 거를 열어서 뭔가 작업을 하고 저장을 한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내가 그 다음 주부터는 똑같은 일을 2번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이제 요 사이에 그러면 어떻게 엑셀 파일을 여러 가지로 다룰 수 있냐 이런 거를 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엑셀 말고 뭐 CSV라는 포맷도 있어요. 그래서 CSV라고 해서 엑셀 파일을 텍스트로 저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CSV 포맷으로 하면은 그냥 메모장 같은 데서 파일을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어보면은 원래 엑셀 파일에서 예를 들면 A, B, C 1, 2, 3 이렇게 있는 표가 있었다. 그럼 이걸 CSV로 저장하면 A, B, C 줄 바꿔서 1, 2, 3 이런 텍스트로 저장이 됩니다. 이런 텍스트 포맷을 CSV라고 해요. 요 C는 이제 컴마라는 뜻입니다. 컴마로 이렇게 구별해서 저장해놨다 이런 뜻이고 요것도 많이 쓰는 데이터 포맷입니다. 그래서 이 CSV 파일을 열 때는 read CSV라는 함수를 쓰시면 되고 저장을 할 때는 to CSV라는 함수를 쓰시면 됩니다. 요거는 뭐 따로 해보진 않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df를 보면은 컬럼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냥 df 이렇게 쳐보셔도 이렇게 우리가 내용을 확인을 할 수 있고, 보면은 컬럼이 마일리지, 컬럼이라는 건 요 열을 말하는 겁니다. 마일리지, 모델, 프라이스, 이어, 마이카 데미지, 아달카 데미지, 이렇게 컬럼인데 그냥 이렇게 쳐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df.columns 라고 하면은 이제 컬럼 이름이 이렇게 나옵니다. 뭐 앞뒤로 약간 뭐 이상한 정보가 있긴 한데 뭐 무시하고 요 안쪽에 있는 것만 보시면 마일리지, 모델, 프라이스, 이어, 마이카 데미지, 아들카 데미지 이렇게 있는 거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요것들의 이제 자료형이라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D types라고 하면은 마일리지는 int 64, 모델은 오브젝트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거의 의미는 이제 int라고 나오는 거는 이제 정수형 자료를 말해요. 정수형이라는 건 1, 2, 3, 4 이렇게 나가는 숫자들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float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실수형이에요. 뭐 1.5, 3.7 이렇게 소수점이 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오브젝트라고 나오는 건 대체로 문자열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마일리지라든가 뭐 가격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다 정수죠. 수치로 되어 있고, 모델은 이게 아반떼냐 K3냐 이런 거기 때문에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오브젝트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뒤에 이렇게 64 붙는 거는 64비트 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4비트, 뭐 32비트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이 단위가 클수록 이게 자릿수입니다. 64자리까지 표시할 수 있다. 30이면 32자리까지 표시할 수 있다. 이런 거고, 당연히 이제 자릿수가 크면 더 많은 수치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다고 할 수 있지만, 그만큼 이제 용량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뭐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요거는 사실 별로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예. 뭐 64자리인지 32자리인지 이거는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 이런 것도 있다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컬럼이 여러 개 있는데 우리가 그 중에 특정 컬럼만 가지고 어떤 뭐 계산을 한다든가 이런 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제 파이썬에서는 그 점을 쓰면은 이게 항상 뭐뭐의 이런 뜻이기 때문에 df.price 하면은 df라는 우리가 이제 열어놓은 데이터 있죠. 중고차 데이터에서 거기의 프라이스, 가격을 어, 언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전체 데이터 중에 가격에 해당되는 부분만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df.price의 모델, df.모델 하면은 df에서 모델 부분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 컬럼만 나타내고 싶으면 df.모델, df.price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컬럼 이름에 중간에 빈칸이 들어가 있다든지 특수 문자가 들어가 있다든지 이렇게 그 파이썬의 이름 규칙을 벗어나면은 점 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각괄호를 써요. 각괄호를 쓰고 따옴표를 쓴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컬럼 이름을 이렇게 써줍니다. df 각괄호하고 따옴표 한 다음에 컬럼 이름이 나오고 따옴표 각괄호.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우리 데이터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예를 들면 모델 모 한 칸 띄고 대리라든가 뭐 아니면 모델 한 다음에 제품명 뭐 이렇게 돼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파이썬 이름 짓는 규칙에 벗어나죠. 이런 경우에 이렇게 각괄호하고 따옴표해서 그 안에다가 써주시면은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해보면은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은 사실 이름 짓는 그 파이썬 변수 규칙에 맞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쓸 필요 없이 그냥 df.모델 쓰시면 되지만, 안 맞는 경우에는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개의 그 컬럼이 필요하다. 그런 경우는 각괄호를 2개를 쓰시면 돼요. 각괄호를 2개를 쓰시고 여기 안에다가 뭐 모델이랑 프라이스 이렇게 쓰시면은 전체 데이터 중에 모델하고 프라이스 2개만 뽑아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어디다 쓰느냐 하면은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잠깐 엑셀이랑 비교해서 보면은, 예를 들면 엑셀에서 내가 여기 프라이스라는 컬럼이 있는데 이 컬럼의 평균을 구하고 싶다. 평균 가격이, 중고차들이 평균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다. 그럼 이제 이런데 여백에다가 이렇게 써놓죠. 엑셀에 함수를 쓰려면은 보통 엑셀에서는 이제 는 써놓고 그다음 평균은 에버리지니까 썸 합계라고 합시다. 합계 구하려면 썸 이렇게 써놓고 괄호한 다음에 여기 C열의 합계를 구할 거면 이렇게 C를 통째로 선택을 하거나, 그러면 C 땡땡 C 이렇게 나오겠죠. 아니면은
이렇게 자기 선택하고 계산하고 싶은 범위를 지정을 해주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합계가 나오는데 엑셀의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 숫자가 덩그러니 있으면 이 숫자가 뭐지? 하면 이걸 찍어봐서 코드를 봐야 이게 무슨 뭘 계산한 건지 알잖아요. 가끔은 이거 산식이 너무 복잡하면 그래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데 엑셀의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데이터랑 코드랑 다 뒤섞여 있어가지고 어디가 어딘지 잘 구별이 좀 잘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이 C열이라는 게 지금 가격인데 만약에 위아래로 표를 두 개를 그려놨다든가 이러면은 뭐 좀 이상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파이썬에서는 어떤 식으로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df에 price라는 컬럼이 있다. 그럼 이거의 합계를 구하고 싶으면 price의 합계잖아요. 그럼 점 sum 하고 이게 함수기 때문에 괄호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df의 price의 합계를 이렇게 구해주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실 엑셀하고 결국 비슷해요. 엑셀에도 sum 한 다음에 그 범위를 지정을 해주면 되는데 파이썬에서는 df.price 한 다음에 그냥 그거의 합계를 구해라. 이렇게 하면은 합계를 구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df.price.sum 이렇게 해서 합계를 한번 구해 보시고요. 뭐 얘기 나온 김에 몇 가지 더 해보면은 엑셀에서는 평균 구할 때 average라는 함수를 쓰는데 파이썬에서는 min이라는 함수를 씁니다. min이라는 말이 이제 평균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은 평균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사실 엑셀에서 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엑셀처럼 셀에다 쓰느냐 아니면 데이터 따로 코드 따로 이렇게 관리를 하느냐 이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코드랑 데이터가 나뉘어져 있으면 장단점이 있는데 엑셀 같은 경우는 코드랑 데이터랑 합쳐져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다른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 코드를 다 다시 작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 했던 작업을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파이썬 같은 경우는 데이터하고 코드가 분리가 돼 있으니까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더라도 형식이 똑같으면 저번에 했던 작업을 그대로 할 필요 없이 그냥 코드를 실행만 해주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엑셀 가지고 하는 것 중에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데이터를 검색을 하는 거죠. 특정한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찾는 거를 많이 하는데 이거를 코드로 하는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한 조건에 맞는 데이터 찾는 거는 df.query라는 함수를 쓰시면 돼요. query는 이제 뭐 검색한다, 찾는다 이런 물어본다 이런 뜻인데 그 다음에 이제 괄호하고 요 괄호 안에다가 조건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검색할 조건이 가격이 1,000만 원 이상 되는 1,000만 원 넘는 중고차를 찾고 싶다. 그러면 따옴표 하고 여기 안에다가 프라이스가 1,000보다 크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따옴표를 왜 붙이냐면 어, 따옴표가 없으면 프라이스라는 어떤 변수를 찾아서 그 변수가 1,000보다 큰지를 확인하는데 지금 프라이스라는 변수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df 안에 프라이스라는 컬럼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따옴표를 쳐주면 일종의 이걸 텍스트로 취급을 하는데 이 텍스트를 읽고 거기에 해당되는 파이썬 코드를 자기가 만들어서 검색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의 실제 의미는 df의 그 프라이스가 1,000보다 넘는 그런 행을 찾는 코드를 만들어라 이런 뜻이 됩니다. 실행하면은 지금 75개의 검색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검색 결과를 저장을 하고 싶으시면은 우리 아까 보면은 .to excel 이 함수를 배웠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 검색 결과 .excel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됩니다. df에서 프라이스가 1,000을 넘는 가격이 1,000을 넘는 사례를 찾아서 엑셀 파일로 저장을 하는데 검색 결과 .excel로 저장을 해라 라고 하게 됩니다. 실행을 하면은 화면에 따로 출력이 안 되고 검색 결과라는 엑셀 파일이 생겨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매주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면 여기서 특정 조건에 맞는 거를 추려가지고 뭐 보고를 해야 된다. 매번 이걸 추릴 필요 없이 그냥 요 코드로 실행하고 검색 결과 저장하면 간단히 끝나겠죠. 아니면은 이렇게 그 저장을 하는 대신에 다른 변수에 넣어두시면 뭐 예를 들면 이건 df2라고 합시다.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DF에는 원본 데이터가 있고 DF2에는 요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DF2를 저장을 하실 수도 있고 2 엑셀 해가지고 아니면 df.2에서 다시 뭐 검색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df.2에서 뭐 가격의 평균을 구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특정 조건에 맞는 것만 잘라낸 다음에 그 잘라낸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조건식을 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조건이 복잡해지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고 하면은 연산자라는 게 있습니다. 연산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연산자들을 좀 소개를 드릴게요. 일단 뭔가 같다라는 거를 하고 싶으면 우리가 파이썬에서는 는 표시가 그 변수 할당을 할 때 쓰기 때문에 같다를 나타내려면 는을 두 개를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모델 이름이 K3랑 같다라고 하게 하고 싶으시면은 모델하고 는을 두 개를 쓰면 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K3는 글자로 돼 있으니까 따옴표를 쳐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바깥쪽에 작은 따옴표를 벌써 써버렸기 때문에 요 안쪽에서 또 작은 따옴표를 쓰면은 그 작은 따옴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구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큰 따옴표를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큰 따옴표로 K3라고 하면 대문자로 써주셔야 됩니다. K3 하면은 모델 이름이 K3랑 똑같은 거를 찾아라. 이런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같다는 이렇게 는 두 개 쓰시면 되고요. 다르다는 우리 이제 옛날에 수학 배울 때 이렇게 빗금 그어서 하죠. 근데 컴퓨터에 이 기호를 입력하기 힘드니까 요 빗금 대신에 이렇게 느낌표를 써주시면은 다르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해보면 df.쿼리 이렇게 하고 다운표 한 다음에 모델하고 갖다 두 번 써주고 굵은 따옴표 쓰고 K3 이렇게 하면은 그 이름이 K3인 차를 찾겠죠. 그럼 K3를 쫙 다 보여주게 됩니다. K3만 나오고요. 요거를 갖다가 아니라 느낌표는 이렇게 하면 이름이 K3랑 다른 거를 찾아라 이렇게 됩니다. 실행하시면 아반떼만 쫙 나오게 되겠죠. 이 데이터에는 아반떼와 K3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했듯이 크다 같은 경우는 요 크다 기호 쓰시면 되고 작다 같으면 이제 작다 기호 쓰시면 되는데 뭐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고 싶으면 원래 우리 학교 다닐 때는 크다 밑에다 이렇게 등호를 쓰고 작다 밑에다가 이렇게 등호를 썼는데 컴퓨터에서 역시 그게 입력이 안 되니까 그냥 옆에다 씁니다. 크다 옆에다 이렇게 는 쓰면 크거나 같다. 이거고 작다 옆에다 는 쓰면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 많아지면은 and or not을 써주시면 돼요. and는 뭐냐면 조건이 두 개 있으면 왼쪽도 참이고 오른쪽도 참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은 가격이 1,000만 원을 넘어야 되고요. 이렇게 써주시면은 모델이 K3랑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and 써놓으면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아야 돼요. K3면서 동시에 가격도 1,000만 원이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해보면은 가격이 1,000만 원이 넘으면서 and 그리고 모델은 K3여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그 조건에 맞는 차들만 보여주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차를 살렸는데 돈이 좀 없어요. 그래서 300만 원 안 되는 300만 원 밑으로 있는 K3만 검색해서 보여줘. 라고 하면은 하나도 없네요. 300만 원 너무했나? 500만 원. 네, 그럼 500만 원 안 되는 K3만 보여줘. 라고 하면은 네, 지금 한 대가 딱 나왔네요. 그래서 2013년식 490만 원 나온 6만 킬로 뛴 K3인데 보험 처리한 다른 차 피해액이 3천만 원이 나왔네요. 뭘 했길래 남의 차를 3천만 원을 받았을까요? 남의 차를 3천만 원어치 이제 보험 처리를 한 사고를 내고 아마 이제 중고차로 파셨겠죠. 그래서 뭐 외제차라도 받으셨을까요? 어쨌든 어마어마한 사고를 냈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조건으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따라서 해보시고요. 조건을 바꿔서 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는 제가 재작년에 모은 거라서 지금 시세랑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네, 뭐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있으면 업무 데이터에서도 특정 조건에 맞는 것만 빨리 찾을 수가 있겠죠. 이거를 엑셀로도 할 수 있는데 엑셀로 하려면 사실 이렇게 딱 일치하는 거는 찾기가 쉬운데 이 일정 범위에 있는 조건만 걸러내는 건 약간 번거롭거든요. 네, 근데 이제 파이썬으로 하면은 물론 좀 손에 익으셔야겠지만 손에 익으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엔드를 여러 개 쓰셔도 돼요. 예를 들면 내가 500만 원은 너무 싼 것 같고 한 가격이 한 800만 원보다는 조금 높고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1000만 원보다는 작고 그다음에 모델은 K3고 이렇게 하면은 요 범위에 맞는 조건만에 맞는 것만 알려주게 되겠죠. 그래서 가격이 800만 원은 넘어야 되고 1000만 원을 넘으면 근데 안 되고 그러면서 모델은 K3여야 돼. 오케이.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엔드를 써봤는데 뭐 오어 같은 거를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조건이 복잡해지면은 이제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엔드를 먼저 하느냐 오어를 먼저 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괄호를 쳐주시면 돼요. 조건이 이제 복잡해지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가격이 500만 원 미치든지 또는 5억은 또는이죠. 아니면 가격이 1,300만 원을 넘든지 그러니까 아예 비싸든지 아예 싸든지 그런 조건을 5원은 이제 둘 중에 하나만 맞으면 되는 거죠. 이걸 맞든 이걸 맞든 어느 쪽이든 또는으로 해라. 그러면은 아주 싼 차하고 아주 비싼 차 중간은 빼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5월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조건을 조합을 하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복잡한 처리들을 할 수 있습니다.